안녕하세요. 2월 28일 월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유로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는 주주들에게 올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정부가 신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조건부로 ISMS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암호화폐 사업자가 정부에 사업자로 등록하려면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신규 사업자는 ISMS를 받을 수 없다는 게 제도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도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게 하는데요. 개정된 특근법에 따라서 암호화폐 사업자는 ISMS 인증 등을 갖춰서 FIU에 사업자 신고 후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사각지대라고 불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NFT가 결제나 투자 수단으로 쓰인다면 특근법에 따라서 암호화폐로 분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금융위원회의 용역을 받아서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는데요. 금융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발행 형태에 따라서 NFT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첫째, 게임 아이템, 둘째, NFT 아트, 셋째, 증권형 NFT, 넷째, 결제 수단형 NFT, 마지막으로는 실물형 NFT입니다. 금융연구원은 FATF가 지불이나 투자 수단이 아니라 수집품으로만 사용되는 NFT의 경우에는 암호화 수집품으로 보고 암호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간주하지만 암호화폐의 여부는 용어나 형식이 아닌 실제적인 기능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이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립한 코드가 본격적인 사업자 제휴 확장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코드가 제공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은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중앙 서버에 거래 기록과 고객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점이 특징인데요. 거래에 참여하는 양 사업자의 노드에만 이 데이터를 기록하고 또 정보 독점 이슈도 해소했습니다. 직관적인 주소 찾기 방식을 도입해서 편의성도 높였는데요. 코드는 상대 거래소나 수신인의 이름을 알지 못해도 주소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해 오입금의 리스크가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투자 광풍 분위기를 노려서 1,300억 원대 코인을 불법 다단계 영업 방식으로 판매한 조직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 시민의 제보로 시작해서 이 다단계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업체 대표 등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해당 코인이 방탄소년단 디스커버 패스 그리고 뽀로로 콘텐츠 사업과 연계된 투자 상품인 것처럼 허위 정보를 홍보해서 피해자들로부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차명 계좌로 투자금을 수신했고 200억 원을 가족 등의 개인 계좌로 불법적으로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SK텔레콤이 고려대 및 순천향대학교에 협력해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에 각 학교의 상징적인 장소와 건물 등을 실감나게 구현한 메타버스 캠퍼스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28일 오전 9시에 문을 여는 이프랜드 메타버스 캠퍼스는 오프라인 속의 대학 캠퍼스를 메타버스 공간에 아주 똑같이 구현했는데요. SKT는 고려대와 순천향대학교와 협력해서
이프랜드 메타버스 캠퍼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메타버스 캠퍼스 내에 강의실의 공간을 추가로 업데이트해서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도록 구현하고 또 이프랜드 UI도 개편해 메타버스 캠퍼스 페이지를 따로 구성하는 등 카테고리별로 상설 커뮤니티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장 마감 후에 분석가들의 예상을 웃도는 지난해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올 2분기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코인베이스의 지난해 4분기 총이익은 8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억 7,700만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도 25억 달러로 분석가들의 전망치인 19억 4천만 달러를 상회했는데요. 하지만 올 1분기 월간 거래 이용자 수와 총 거래액은 지난해 4분기에 비해서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암호화폐 자산의 시가총액이 지난해 4분기 대비해서 20%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록체인 이슈 앤 트렌드 초성 뉴스에서 이은주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블록체인 업계 화제의 뉴스를 초성으로 알아보는 초성 뉴스 시간입니다. 최근 업계에는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초성입니다. 기억 시옷 비읍입니다. 이더리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늘 골칫덩어리였던 이것, 바로 가스비입니다. 최근 NFT 민팅에 무려 55만 달러 가스비를 지불한 트레이더가 등장해서 업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 NFT 트레이더가 55만 달러의 가스비를 지불하고 구매한 건 바로 터비캣츠 NFT였는데요. 해당 트레이더는 NFT 민팅에 약 100이더리움을 지불한 동시에 해당 트랜잭션에 대한 가스비로 204이더리움을 지불했습니다. 100이더를 위해 204이더를 지불한다. 정말 말 그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죠. 이는 당시 시세 기준으로 55.3만 달러, 하나로 약 7억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억소리 나는 가스비네요. 다음 초성입니다. 히읗, 이응, 기역입니다. 지난주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사상자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 정부군을 지원하는 단체인 컴백 얼라이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 비트코인 후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모금된 후원금은 약 25비트코인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시세 기준 해당 주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잔액은 약 79.5만 달러 규모인데 최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외화 송금을 위한 지정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해외 기부자로부터 군대 기부금을 받아왔습니다. 다만 국법상 이 비트코인과 페이팔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내놓은 바 있죠. 세계 각국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빨리 종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전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초성입니다. 기역 시옷, 히읗, 피읍. 작년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이것으로 인정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죠. 바로 법정화폐입니다. 엘살바도르에 이어 비트코인을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국가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뉴질랜드 북방 남태평양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tonga인데요. tonga는 올해 입법 과정을 거쳐서 2023년 2분기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3분기에는 화산 에너지를 이용한 채굴 활동을 실시한다고 본격 발표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섬나라 tonga, 비트코인을 통한 신경제 성장을 일궈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초성뉴스 이은주였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상황 속에 비트코인은 출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이 반등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시장의 분위기는 정오에 방송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정오에 만나요. 안녕.